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49회 기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다루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은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양원수라던가 정도전성에서 프랑스군과 벌인 전투 이것만 보면 풀 수 있었어요. 이거는 병인양요죠. 이게 배경을 묻는 거는 사실상 병인양요랑 신미양요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신미양요를 물으면 이게 아니라 광성부라던가 어제영 같은 걸 힌트로 줍니다. 그래서 1번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맞죠? 당시에 그 프랑스 선교사 등을 그 처벌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병인양요라 정답 1번이고요. 2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85년인데 문제 제시된 사건은 66년이라 너무 앞이라서 안 맞고요. 3번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도굴 하려 하였다.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68년인데 병인양요가 훨씬 이전이니까 안 맞고요. 4번 서인 정권이 친명 배급 정책을 추진하였다. 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거의 17세기인 가야 되는데 굳이 이거랑 연결되는 거는 그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가 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자주 나온 유형이라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나온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 청이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조약이 체결되었고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당시에 조선 책략을 통해 가지고 그 2차 수신사 김홍집이 황준현이 쓴 이 조선 책략을 가져와 가지고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그리고 여기 나온 미국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해가지고 체결한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 그 결과를 찾아보면 1번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맞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 뒤에 파견한 사절단으로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참고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82년이고 이거는 83년인데 이거는 81년이라 안 맞고요. 2번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71년이랑 애초에 이거랑 관계가 없고요. 4번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80년에 개화정책 총괄 기구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결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비슷한 사례로는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했다는 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가에 해당하는 신문은 옳은 거 있겠는데 제가 기본편 수준에서는 딱 3개 강조했어요. 한성순보, 그리고 독립신문, 그리고 문제 제시된 이 신문인데 양기탁과 배들이 참관했고 국채보상 논설을 읽고 의견결을 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시된 신문은 외국인이 참관자로 참여한 유일한 신문이고 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한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키워드 몇 번 강조했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1904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외국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는 키워드도 정말 잘 나옵니다. 정답 4번이고요. 1번 만세보 이거는 그냥 일종의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독립신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재필이 만든 신문으로서 영문판, 한글판으로 발행했고 그리고 민중계몽의 목적성이 있었죠. 3번 해조신문 이건 그냥 연해주 지역과 관련된 신문인데 현재까지는 정답이 된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9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왕과 세자는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몰래 궁을 떠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거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기의 왕은 고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몰래 궁을 떠나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시신한 이 사건은 아관파천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이거는 참고로 1896년인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 당시에 이거 좀 흐름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 삼국간섭부터 다뤄야 돼요. 삼국간섭을 계기로 당시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그 청일전쟁 이후에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당시에 그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뚱 반도를 얻었는데 그때 일본이 너무 커지는 걸 반대한 뭐 독일, 프랑스,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약간 돌려주라 하니까 당시에 명성황후가
야, 그 러시아 오빠 이렇게 멋있었어? 그래서 이걸 계기로 친러파를 형성하려니까 일본이 야, 이제 청나라 뭐라 했더니까 이제 러시아의 편을 받들어 안 돼 하면서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했거든요. 그리고서 이거 이후에 을미 개혁도 시행했는데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좀 자신의 그 신변을 위협하니까 고동이 쫄아가지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 나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도망간 게 이 악원 파천이거든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 고종이 도망갔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0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개혁을 잘 몰랐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했고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거는 일단 1차 갑오개혁이에요. 제가 1차 갑오개혁은 기본편 수준에서 잘 나온 키워드가 신분제 폐지랑 그리고 과거제 폐지 그리고 군국기무처가 잘 나온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사료의 경우에는 이거밖에 힌트가 없거든요. 지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의 그런 토지 문서 같은 건데 이거는 넓게 보면 광무개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시기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시기의 그런 사실을 찾으면 되는데 1번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이거는 1863년부터 73년쯤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로 관련된 사실이라 너무 이전이에요. 이거는 94년이고 이거는 97년 이후거든요. 2번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신라 지중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어디 여기 나와요. 지금 말이 안 되고요. 3번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조선 영조. 그러니까 일단 2번과 3번은 지금 개항지 시기도 안 들어와서 너무 말이 안 되고요. 4번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맞죠? 이거 을미기억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 헷갈렸었다면 혹시라도 일단 이건 두 개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기가 너무 이전이에요. 지금은 개항기 다루고 있는데 조선시대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까지로 키워드를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 3번을 거르고 그나마 1번, 4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광무개혁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거르고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을미개혁은 서양의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줄게 하면서 태양력, 건양, 양양 따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1번 가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49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가와 다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이걸 틀렸으면은 틀렸을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4번 골랐거나 4번 골랐거나 2번 골라서 틀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 문제가 양심이 있었던 게 나가다는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흐름을 알았으면 이 문제 풀었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 이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문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일단 이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걸 보내가지고 야 국제적으로 좀 도움 좀 받자 해가지고 당시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같은 선생님을 파견해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니까 일제가 놀라가지고 고종이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해가지고 일단 대장부터 먼저 잘라버린 게 일제의 복수예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된 게 이 순서고요. 이제 대장 잘랐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침투를 강화해볼까? 만약 군대가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당시에 군대도 해산시킨 게 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한 고종 강제 퇴임이 군대에서는 이전 기출에서 설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다까지 넣었으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텐데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인해서 이 순서를 간다는 것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풀만했어요. 그래서 나름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기본편 수준에 맞춰가지고 문제의 그런 흐름을 중요시하는 그 핵심을 나름대로까지 어렵게는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흐름으로서 이해하세요. 그냥 연도를 안 기하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나다가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32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 상소는 개유상소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인물은 당시에 좀 유생으로서 막 흥선대원군이 막 경복궁 중건도 해, 막 서원도 철폐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한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덕분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지부복걸 척화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이 인물은 소위 외양 일체론이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일본도 서양과 똑같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그런 조약을 맺으면 쟤네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상소를 올리면서 도끼 들고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었고,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에 의해 유배됐다는데 이건 을사의병 말한 거예요. 이게 태인 지역에서 한 의병 활동인데 이 인물은 그때 당시 신돌석과 같이 의병 활동도 한 걸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인물은 최익현입니다. 그래서 계유상소, 지부복걸 촉하이소, 그리고 을사의병 활동했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까다롭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1번 허위,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정미의병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신돌석, 이 인물은 을사의병과 관련된 인물인데 그냥 평민 출신, 평민 출신 의병장이지 이런 상소하던가 올린 거 없어가지고 말이 안 되고요. 유인석, 이 인물도 의병을 활동하긴 했었는데 이 인물은 을사의병이 아니라 을미의병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봤으면 다 되는데 어떻게 풀지 했을 수 있었는데 흥선대항구 비판 상소랑 이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풀 필요가 있었던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렸으면 이 업적들 모두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3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거 찾으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페이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가 한 개도 쉽지 않아요. 기부편 수준에서. 아무튼 1번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순절했다. 일단은 임진왜란 때 일본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송상현의 전투는 그 전투 초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투 초기 시점쯤에 활동한 지역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좀 눈치챘으면 나 아니면 다를 골랐을 것 같은데, 내상,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일본과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한 상인이라는 힌트였고, 초량회관, 이거는 그 강해군식의 기유학조라는 그런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국교를 재개했는데 그때 일본과 관련된 기숙사를 세운 게 또 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야, 이거는 조금 솔직히 몰랐을 것 같은 힌트인데 굳이 이건 알고 싶으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게 1986년에 서울 아시아 게임이 있고 2014년에 그 인천 아시아 게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이 지역에서 열린 부산 아시아 게임이 있어가지고 정답은 3번이에요. 솔직히 이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는 거 고려했을 때 그 지역 고려하면은 여기 3번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그 예상 문제 만들 때 적중했던 영상이라 만약에 지역사 유형이 너무 어려우면 제 영상 보시고, 이게 지역사 유형은 최근에 아마 이게 중급 기출을 재응용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출 풀다 보면은 키워드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으로 여기서 김자진,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이끈 인물과 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독립군이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1번 북로군정서 맞죠?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 정답 1번이고요. 2번 조선의용대, 이거는 1938년에 중국의 한커우,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우한 지역에서 결성된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서 1930년대 단체라 안 맞고요. 2번 조선혁명군, 이거는 정확하게 설립 시기 자체는 29년인데 30년대부터 또 활동한 단체로서 양세봉 선생님 인물 중심으로 뭐 영능가,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한국광복군, 이건 40년대 단체로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단체로서 충칭 지역에서 결성된 거라 40년대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기본편도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 정도는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 35번 가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게 기본편 들어와서도 이제 임시정부 유형을 무조건 공략해야 돼요. 이게 기본편이 아니라 그 중급편에서도 좀 임시정부 유형을 어렵게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가 솔직히 심화편이나 기본편이나 모두 중요해가지고 정확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919년에 만들었고 3.1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 기출에서도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해가지고 당시에 여러 단체를 규합해가지고 상하이 지역에서 만든 이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상하이니까 일단 3.1 운동 계기로 했다는 거는 워낙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단체를 추론하는 건 쉬웠는데 밑에 키워드가 어렵긴 했을 것 같아요. 1번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단체와 관련된 일종의 국내 연락망 조직이라 맞고요. 2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단체랑 관련된 일종의 기부금으로서 맞고요. 3번 신흥 강소소를 설립하였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신민회예요. 이것도 뭐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라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 이런 키워드가 어렵더라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그런 기관과 관련된 역사 관련 기구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엔 중급 42의 기출을 응용해서 만든 문제 같아요. 자, 그럼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나온 김익상, 김원봉이 조직했고 나석주, 김상옥도 이 단체 일원이다.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단체 외에도 좀 야매로 가르치는 게 이 단체 인물은 기업과 관련된 성씨 인물이 많고 그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이응 씨와 관련된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인애국단 경우에는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처럼 이응 성씨랑 관련된 그런 인물이 많고 이 단체는 기억 성씨랑 관련된 인물이 많아가지고 그 단체는 의열단인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인물을 많이 주면 의열단이다 그렇게 찍어도 되긴 합니다. 1번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민회랑 안 맞고요. 참고로 여기서 나석조 선생님은 그 동양특시 주식회사 폭탄 던졌고 김상호 선생님은 그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되었다. 이거는 그 독립의금부 임병창 선생님과 관련된 단체죠. 복벽주의를 지향했고 그리고 좀 그냥 고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는 좀 그런 운동한 단체예요. 아무튼 3번 파리가와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건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참고로 인물은 김규식입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김규식과 관련된 활동인 거 기억해 두시고 4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이 선언문은 그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걸로 그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을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관련 인물들이 폭탄을 많이 투척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화를 마련한 단체.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인물은 단체의 활동은 한글 수호 운동을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부문 수준에서는 한글 수호라든가 보급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글 맞춤법 통일이나 뭐 우리말 큰 사전 이런 것처럼 그런 한글 관련 활동 나오는 거는 사실상 조선어 학회다. 기본편에서는 그렇게 암기시키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출 잘 풀었으면 이것도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1번 보안회. 이거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반대한 애국개몽 운동단체로서 안 맞고요. 2번 독립협회.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서재피를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서 그 독립문을 만들고 헌의육조를 건의하여 좀 의회식 정치를 추구했고 만민공동회라던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민중개몽도 이루려고 했습니다. 3번 대한광복회. 이거는 1919년에 박상진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서 좀 친일 부호도 처단하고 그런 공화정을 지향한 단체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8번 문제.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48의 기출을 잘 따라왔으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지청선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대전장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청선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룡 전투에서 승리한 시기는 1933년인데 이 문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번에 제가 여기서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됐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당시에 1930년대 일제가
좀 중국 지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유타오 사건이라는 조작극을 해가지고 만주 지역을 침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1932년부터 45년까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만주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한중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중국 호로군이 이끄는 대표적인 그런 연합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연합작전의 활동으로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의 활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이런 데 잘 안 주거든요. 그냥 이게 직전 사건이면 그 이후의 사건이 답이 돼가지고 그 흐름 바탕으로 여태까지 활동했나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이후에 이런 사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흐름 바탕으로 이게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키워드를 낸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39번 가이드라고 내용 옳은 걸 얘기했는데 천도교에 대한 걸 얘기했으니까 바로 찾아보죠. 1번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단체 인물 중에서 방정환이라고 있는데 방정환은 어린이 운동을 주도해서 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긴 했던 사료입니다. 2번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스크랜턴. 이 스크랜턴은 참고로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이 세운 최초의 여성 학교로서 이건 86년이라 일제감정기 들어오지도 않아서 틀렸고요. 3번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애를 결성하였다. 이건 대표적으로 나철이 있죠. 근데 나철은 여기 나온 천도교가 아니라 대종교랑 관련된 인물이라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항일 무장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천주교라서 안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독립군 관련된 걸 내면 대종교를 더 많이 내긴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 이것만 풀지 말고 이런 동학을 계승했다던가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다, 이런 키워드도 모두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40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에 대해 일제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 사료는 몇 번 고급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편 수준에서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킨다는 게 핵심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문제에 제시된 법령이 국민 총동원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 총동원령의 핵심은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조선도 이런 전시체제에 맞춰가지고 일제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써있는 대로 뭐 물자 수리 생산 보급 배금 양도 그 밖에 뭐 처분 사용 소비 등 그런 명령도 내리고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는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과 관련된 게 많다. 1번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약간 눈치가 있었으면 여기 제국 시민을 징용한다는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징병제도 똑같이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연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었으면 전쟁과 관련된 거 1번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였다. 이건 1910년대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로서 안 맞고요. 3번 토지조량을 공포하였다. 똑같이 1910년대 일제 그런 경제적 침탈이라 안 맞습니다. 비슷한 거는 회사령이 있죠. 4번 헌병경찰제를 시행하였다. 똑같이 10년대라 안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다 10년대라 그거만 눈치챘으면 30년대 이후 키워드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치밥 있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정도는 기본편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4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민족차별 교육이 있고 한일 학생들이 충돌해가지고 일제의 민족차별적 대응에 의해서 광주 지역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라는데, 그래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은 3.1운동이고 여기 나온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그냥 2차 정도, 2위?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번 기출에서도 한일 학생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당시에 그 조선인 학생에게만 차별적인 그런 처벌을 내렸다는 거는 이전 기출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드렸어가지고 이거 보고 바로 눈치는 챘어야 돼요. 한일 학생 충돌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1번 순종이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건 60만 세 운동이라 안 맞고요. 참고로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2번 국민대표회의의 개최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929년 사건인데
이건 1923년의 사건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거라 연결이 안 되고요. 3번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맞죠? 이거는 문제 제시된 단체의 경우에는 이때 차별적인 그런 대응을 받아가지고 그런 보도가 왜곡되니까 당시에 그런 조선인 학생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신간회가 지원을 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말도 안 되죠. 이 시기에는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냥 선지 자체가 틀립니다. 굳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키워드는 이게 중요했어요. 삼균주의.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그 우리나라가 좀 이제 독립하고서 다시 재건할 때 어떤 식으로 나라를 좀 이렇게 세워야 되고 운영해야 될지 그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균주의랑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한 이 인물은 여기 나온 조소왕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상균주의란 키워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유형 자체가 키워드가 까다로운 편이라 알았으면 쉬웠는데 아마 대부분 이거 잘 놓쳤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균주의, 그 대한민국 건국강령 그 두 가지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박은희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통사라던가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키워드가 잘 나오고요. 2번 신채호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사신론이라던가 조선 상고사 같은 고대사 연구랑 관련된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아니면 뭐 단제라던가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는 키워드 잘 나오고요. 4번 한용운 이 인물은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불교 개혁 운동과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만든 인물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3번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되게 이거 낚이기 쉬웠겠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신한청년단이라던가 좌우학습위원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거 4번 낚이기 쉬웠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인물이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활동도 했었고 이전부터 뭐 조선 독립동맹 이런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 준비한 인물이거든요. 그거는 여기 나온 김규식 선생님이 아니라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4번 낚이기 너무 쉬웠어요. 왜냐 신한청년단 대표 파견도 있고 좌학습위원회만 봤을 때는 이 두 인물이 다 가능해가지고 제대로 키워드를 파악하지 않았으면 낚이기 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1번 안창호 선생님 뭐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서북학회라던가 흥사단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김구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나온 김교식 선생님이랑 더불어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한인애국단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규식 선생님 헷갈렸으면 키워드를 내가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구나 그런 점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4번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긴급조치 해체와 뭐 긴급조치 그리고 여기 나온 1977년 만약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은 1977년 보고 박정희 정부 시기란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왜냐 제가 60년부터 70년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시기라고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이 내용 자체는 긴급조치를 언급한 거 보니까 유신헌법을 조금 비판하는 내용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조금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요소가 많았어가지고 그럼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럼 이후의 민주화 운동이 뭐냐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는데 1번 4.19 혁명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1960년에 발생한 거라 77년보다 이전이라 안 맞고요. 2번 5시 총선거 이거는 48년이죠. 아직 이때는 정부 수립되고 좀 됐었는데 이때는 아직 정부도 수립이 될 때가 아니라 답이 될 수 없고요. 5.16 군사정변 이거는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계기를 만들어준 정변으로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5.18 민주화운동 이게 맞죠.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왔을 때 발생한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박정희 정부 시기 이후에 그런 전두환 정부에 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6월 민주화 항쟁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1977년이라는 힌트가 되게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밑줄 친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5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1950년부터 53년, 그리고 눈치가 있었으면 이산가족이라던가 이런 전쟁고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온 것 자체는 일단 1920년 50년대 발생한 전쟁이고, 우리가 왜 이산가족이 발생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950년대면 딱 나올 수 있는 전쟁이 하나밖에 없어요. 6.25 전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그 당시 내분이 나가지고 싸웠던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 중 하나로서 이로 인해 양측 다 피해를 많이 받은 사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1950년부터 53년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강조했어가지고 이거 보고 눈치를 챘으면 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산가족이 나올 만한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딱히 없거든요. 이거 외에는. 1번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맞죠? 이 사건, 이 작전을 계기로 그 원래 처음에 북한군에게 밀렸다가 남한이 역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광복 직후에 했던 거라 시기적 너무 이전이에요. 그때는 아직 남북 분열도 거의 한지 얼마 안 될 시점이라 당연히 안 맞고요. 3번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했다. 반대예요. 이거는 오히려 당시에 이렇게 뭐 한반도가 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렇게 극동 방위선을 거었는데 이렇게 제외돼가지고 오히려 그 6.25 전쟁을 발발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어가지고 틀렸고요. 사실 원인을 제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국가가 침입할 수 있는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하죠. 사실 4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제헌국회 관련된 건데 아직 전쟁 직전이라 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6.25 전쟁과 관련된 사실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똑같아요. 여기 나온 1975년. 사실 이게 힌트가 좀 중요했고 여기서 중화공업을 육성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육성한 건 거의 3차 경제개발 때쯤이고 1970년대와 관련된 거는 앞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를 동시에 두 개나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도 힌트를 중시하는 게 좋은데 정권을 잡은 시기는 61년부터 79년까지라는 거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1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라 안 맞고요. 2번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권 시기의 그런 개혁이라 안 맞고요. 3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정부 시기에 좀 그런 경제개발 통해서 조금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랑 스타일 비슷해가지고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47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세시풍속 해경은 명절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 보통 밤이 긴 거는 겨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팥죽. 지금 날씨만 봐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럼 겨울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뭔지 찾으면 돼요. 여기 단오는 5월이고 이 동지가 12월이고 추석 8월 한식 4월이니까 겨울과 연결되는 건 2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시풍속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몇 월일지를 적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과 관련된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팥죽을 먹겠죠. 세시풍속 유형 같은 경우에 그 기본편의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한 문제는 지금 내는 추세라서 꼭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일단 날짜 적어놓고 이게 어느쯤인지 그걸 조금 기억하는 것도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4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웠어요. 이 문제.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 힌트가 되게 낯설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이 일본 나고야를 이기고 1988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됐다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시기는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결정한 그런 국제적인 회의랑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게 아니라 서울 올림픽이 이때 개최될 것이 결정된 시기에 정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전두환 정부예요.
이게 80년대 초반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시기에 원래는 그 서울 올림픽까지 할 뻔했지만 바로 그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노태우가 이후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 바로 올림픽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 이전에 원래 전두환 정부 시기에 서울 올림픽 개최 확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웠어요. 1번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니까 이건 더 설명 안 드리고요. 2번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라 안 맞고요. 나름대로 그 군사 좀 지원해줘가지고 경제적 투수를 노린 거예요. 3번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면 아직 정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틀렸고요.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참고 여기 나온 그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란 거는 모스크바 3상 외상 회의의 결과에 반대해가지고 발생한 운동이란 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9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도 어려워요. 진짜 이거 근현대사가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난이도가 뭐 이런 식으로 내나 싶은데, 일단 여기 나온 1985년과 1998년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제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남북 이산가족 최소상봉. 일단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랑 관련된 업적이고요. 정주영의 소대방봉. 이거는 김대중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나온 게 이때면 전두환 정부랑 김대중 정부가 나왔으면은 그 사이에는 노태우 정부라던가 김영삼 정부랑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김영삼 정부랑 관련된 통일업적으로 잘 안 내가지고 노태우 정부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1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2000년이에요. 그래서 같은 정부 시기에 키워드 두 개나 내가지고 야, 이거 헷갈렸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고요. 2번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게 노태우 정부랑 관련된 거로서 91년에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6월 민주항쟁이 1987년이니까 그 이전에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거 했었을까를 기본표 수준에서 이걸 추론을 했을까 싶어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3번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건 1972년에 그런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그 남북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로서 안 맞고요. 4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똑같이 이것도 2000년에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성공단 조성 합의랑 이거는 똑같이 김대중 정부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니까 이거 두 개 자르면 나머지는 이건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61년부터 79년까지는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이것도 자르면 남는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고서 이거 두 개 겹치니까 안 맞아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연도를 모르면 헷갈리만 해가지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아까 다룬 다른 문제랑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기본 49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독도 인문학 교실, 그러니까 독도랑 관련된 거 얘기했는데, 일본에 건너가 독도를 지켜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 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인물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면 1번 안용복 맞죠? 이 인물은 숙종 시기에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우리나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어부로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이 인물은 간도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간도 관리사로 파견된 대한제국 시기의 인물로서 안 맞고요. 정약전, 이 인물은 정약용의 형으로서 신유박해로 인해 1801년 이후로 흑산도로 유배돼가지고 그때 당시 그 흑산도의 어류를 좀 정리한 자산어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최무선, 이 인물은 고려시대 말기에 화통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왜구를 방어한 인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 문제가 쉽긴 했는데 앞에 근현대사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본 49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현대사를 기준으로 할 때 2회차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전반부도 어려웠는데 후반부도 어려웠어가지고 아마 푸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제 기본편도 어렵게 되면 이 정도는 내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앞으로
보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전략을 새로 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설을 마치고 다음 50회 해설 때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